여름 휴가는 다들 잘 다녀오셨나요? 저는 사람이 없는 9월에 휴가를 갈 예정인데요. 휴가 후에 겪는 스트레스 1위가 다시 돌아온 일상의 우울함이라고 하네요. 조금만 다르게 생각하면 그렇게 돌아올 일상이 있기 때문에 여행도 휴가도 떠남도 조금 더 즐거울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저는 우리들의 은평구 이야기 진행을 맡은 박형민이고요. 오늘은 특별히 게스트 두 분을 모셨습니다. 지난번에 카페를 주제로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제 그게 반응이 너무 좋았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카페 2탄을 진행해보고자 합니다. 지난번에 출연해주셔서 좋은 이야기를 해주신 국무현 씨, 그리고 오늘은 소비자 관점에서 카페를 이야기해주실 김주만 씨도 같이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우선 주만 씨부터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김주만이라고 합니다. 어렸을 때는 이 근처 동네에서 살았고요. 지금은 북악터널 넘어 평창동에 살고 있습니다. 아, 그 평창동 그 재벌들 많이 사는 동네 아닌가요? 예, 맞죠. 그래도 불광역 근처 체육관을 다니면서 은평구와의 끈을 놓지 않고 있네요. 이렇게 뜻깊은 방송에 출연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김주만 씨 반갑습니다. 그 무현 씨는 지난번에 나오시기는 했지만 그 방송을 못 들으신 분들도 계실 테니까 다시 한번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증산역 근처에 살고 있는 국무현이라고 합니다. 현재 커피 프랜차이즈에서 근무 중이고요. 지난번 방송 반응이 좋았다고 하니까 괜히 저도 기분이 좋아지네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사실은 저랑 주만 씨, 무현 씨는 어렸을 때부터 이제 같이 다니던 친구들이에요. 이제 뭐 어느덧 성인이 돼서 각자 바쁘게 살고는 있는데 그래도 주기적으로 만나는 이제 소중한 친구들이죠. 이제 신기한 거는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항상 연신 내에서 만나게 되더라고요. 역시 이제 뭔가 은평구가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어주는 그런 만남의 장소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아무튼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카페 이야기를 하기로 했는데 주만 씨 같은 경우는 그냥 이제 카페 일반 소비자잖아요. 주로 뭐 어떨 때 카페를 가세요? 주로 식사 후에 찾아가죠. 입가심이라고 표현하면 될 것 같네요. 입가심. 저는 개인적인 취향인데 일반 카페보다 커피 트럭을 좀 선호하는 편입니다. 커피 트럭이면 이제 뭐 트럭 같은 데서 이제 커피를 파는 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따로 이유가 있어요? 큰 이유는 아무래도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이겠죠. 역시. 그리고 커피 트럭에서 파는 커피는 대체로 맛이 달더라고요. 단 거를 좋아하시는구나. 그럼 단 거를 좋아하시면 보통 식당에 가면은 그 뭐 커피 자판기 같은 거 있잖아요. 버튼 누르면 종이컵 나와서 약간 믹스 커피 같은 느낌의 커피가 나오는 거. 단 거를 선호하시면은 그런 커피도 괜찮지 않아요? 단 것만 따지면 그럴 수 있겠네요. 하지만 커피 트럭은 에스프레소 기계로 커피를 내려다 주다 보니까 뭔가 제대로 된 커피를 먹는 느낌이 나더라고요. 느낌이. 양도 아무래도 더 많고 사실 은평구에서는 커피 트럭을 별로 본 적이 없는데 불광천에 관광객이 많으니까 커피 트럭이 하나쯤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사실 저는 그 연예인 팬클럽에서 보내주는 거 외에는 커피 트럭을 그렇게 자주 보지는 못했어요. 근데 이제 말씀 들어보니까 이제 한 번쯤 먹어보고 싶긴 하네요. 그럼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 자리에서 커피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보는 시간 한번 가져보죠. 주만 씨는 평소에 커피에 대해 궁금했던 거 어떤 거 있으세요? 가장 궁금한 거는 그냥 커피 원산지가 보통 정해져 있더라고요. 뭐 코스타리카나 뭐 에디오피아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죠? 예. 한국에서 커피 원두를 재배한다는 말은 못 들어봤고요. 보통 어느 곳에서 커피를 재배할 수 있는 건가 궁금하더라고요. 어딘가요, 무현 씨? 커피 원두가 자라는 곳을 커피 나무라고 하죠. 커피 나무는 흔히 커피 벨트 존이라는 곳에서만 자라날 수 있어요. 커피 벨트는 지도에서 북위 25도, 남위 25도에 위치한 나라에 해당하는 곳이고요. 에티오피아, 과테말라, 코스타리카, 주로 아프리카나 중남미 쪽이죠. 그래서 아시아에서도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 같은 곳은 커피를 재배하곤 합니다. 그런 종이 있네요. 그런데 제가 다른 원두는 봤어도 베트남산 원두는 잘 못 본 것 같아요. 베트남은 습한 지역인데 커피나무가 자라기에 괜찮은지도 궁금하고요. 날카로운 질문인데요. 커피가 기후에 예민하다는 말을 저는 들은 것 같은데. 네, 커피의 품종은 크게 아라비카 커피랑 로부스타 커피가 있어요. 일반적인 커피 벨트존 국가에서는 아라비카 품종을 주로 생산하는데 사실 얘네들은 재배하기가 좀 까다롭습니다.
고도도 높아야 되고 비도 적당히 와야 되거든요. 반면 그 로부스타는 커피 나무가 환경에 상대적으로 둔감해요. 고도가 낮거나 습도가 높아도 되고 특히 아열대성 기후에서 잘 자라는 품종이에요. 흔히 알려지기로는 커피 재배에 적합한 습도가 아라비카는 60%, 로부스타는 75%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베트남에서는 로부스타를 주로 생산한다고 볼 수 있죠. 저는 그냥 커피 원두 하면은 다 그냥 똑같은 게 그건 줄 알았는데 그거 다 품종의 차이가 있었네요. 방금 말씀하신 그 아라비카 그리고 로부스타가 있는데 무슨 차이가 있어요? 세계 커피 생산량의 70%가 아라비카고 로부스타는 한 30% 정도 됩니다. 차이가 좀 나네요. 그렇죠. 대체로 아라비카 커피가 맛이나 향, 그리고 품질 등이 훨씬 뛰어나요. 물론 모든 로부스타가 그런 건 아니지만 네. 품질이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카페인 함량도 2배 이상 높죠.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품질 좋고 카페인이 적은 아라비카 커피를 많이 찾아요. 물론 로부스타 커피는 품질이 떨어지니까 그만큼 가격도 저렴하겠죠. 근데 방금 말씀하신 거 들어오면은 로부스타는 뭐 딱히 장점이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계속 팔리긴 하나 보네요. 로부스타는 드립 커피로 마시기에는 퀄리티가 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베트남에서는 그 로부스타의 연유나 설탕 같은 걸 첨가해서 먹어요. 베트남 연유 커피가 상당히 유명하기도 하죠. 물론 한국에서도 로부스타를 쓸 때가 있어요. 아무래도 저렴하니까 저가로 판매하는 인스턴트 커피에 로부스타 커피를 사용할 때가 많죠. 그럼 아까 그 주만 씨가 말한 커피 트럭 이런 데서도 로부스타를 사용할 가능성이 좀 있겠네요. 예전에는 그랬을 것 같네요. 하지만 지금은 커피 수준이 상향 평준화가 돼서 저가 매장들도 아라비카 원두를 많이 씁니다. 돈을 조금 더 내서라도 아라비카를 찾는 소비자들도 늘어나는 추세고요. 그래서 저렴한 커피는 무조건 로부스타를 쓴 커피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말씀 들어보니까 커피 트럭이라고 무시하면 안 될 것 같네요. 말씀 나온 김에 하나 더 여쭤볼게요. 저는 카페에서 10분에서 15분 정도 잠깐 시간을 때울 정도가 있는데 실내에서는 무조건 다회용 컵을 사용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커피를 다 먹지 않는 상태에서 밖으로 나가려면 일회용 컵으로 다시 바꿔달라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이 과정이 너무 귀찮거든요. 어떻게 이 귀찮음을 해결할 방법이 없을까요?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모현 씨? 이건 다 공감하는 내용이지 않을까 싶네요. 근데 이건 정부 정책이라서 제가 뭐라고 하기에는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 이해합니다. 일단 실내에서는 다회용 컵을 사용하는 게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일회용 컵 같은 경우는 플라스틱을 만드는데 그 플라스틱을 버리면 당연히 환경에 안 좋겠죠. 주만 씨처럼 다 먹지 않은 상태에서 밖에 나갈 수도 있지만 커피를 다 드시고 나가는 분들도 많잖아요. 모든 사람들에게 일회용 컵을 주는 것보다는 환경이 좀 덜 오염되겠죠. 네, 맞습니다. 사실 저도 좀 귀찮기는 해요. 근데 환경을 위해서 귀찮더라도 조금만 참아보는 걸로 해보는 게 어떨까요? 저도 귀찮더라도 환경을 위해서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네, 아주 훈훈하게 마무리가 되네요. 그럼 이번에는 이제 은평구 방송이니까 은평구 카페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사실은 오늘 제가 생각한 메인 주제가 은평구의 이색 카페 소개였는데 약간 좀 서론이 너무 길었던 것 같아요. 무현 씨가 보기에 은평구에서 좀 이색적이다 그런 카페 하나 좀 추천해 주시겠어요? 증산역 근처에 빈땡땡이라는 카페가 있어요. 빈땡땡. 네. 예. 자세한 상호는 얘기할 수 없지만 예. 그 동네에는 그 정도로 큰 규모의 카페가 많이 없어서 지나가다 보면 눈에 띄실 거예요. 거기는 커피 로스팅도 자체적으로 하고 빵도 직접 베이킹하는 데다가 포토존도 여러 군데 설치해놨거든요. 사실 카페를 가는 목적은 편한 좌석에서 일을 하거나 SNS 감성을 느끼러 가거나 SNS. 아니면 그냥 커피를 마시기 위해서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빈땡땡에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게끔 인테리어가 돼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카페라고 할 수 있겠네요. 뭐 그런 느낌이죠. 주만 씨는 은평구에서 기억에 남았던 그런 카페가 있으세요? 저는 연신내에 있는 해땡 커피가 기억나네요. 네, 뭐 커피. 네. 특히 그 크림을 이용한 그 크림 라떼를 메인 음료로 팔아서 인상 깊었어요. 그래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거기가 나름대로 커피 맛집으로 소문난 곳이더라고요. 유명한 곳이었나 보네요. 예.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이런 식으로 개인이 하는 특이한 인테리어나 특이한 메뉴를 내놓는 카페는 대부분 골목 안에 있더라고요. 그 이유가 있을까요? 사실 프랜차이즈 카페는 아무 데서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골목 상권에는 프랜차이즈 카페가 들어가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유동인구 같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결정하는 건데 뭐 입지 조건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런 법적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닥다닥 붙은 상권에는 프랜차이즈 카페가 들어가지 못하고 메인 거리나 대로변에만 가능하죠. 연신 내에서도 그런 대로변에는 프랜차이즈 카페가 많지만 골목에 들어가면 잘 안 보이잖아요. 뭐 골목 상권 보호 뭐 약간 이런 느낌이네요. 그렇죠. 이번에는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인상 깊었던 카페인데요. 거기 이제 은평 한옥마을에 가면은 뭐 좀 뭐 뷰가 좋은 일 멋있게 하는 카페가 있어요. 굉장히 유명하죠. 예, 아시겠죠, 왠지. 솔직히 번화가랑 이렇게 가깝지 않은데 이제 항상 사람이 많더라고요. 뷰가 좀 개인적으로 너무 좋았고. 한옥마을 같은 경우는 관광객이 많잖아요. 많죠. 네, 관광지에 있는 카페는 프리미엄이 붙습니다. 카페가 가격을 측정하는 기준이 인건비나 재료값이 있는데 관광비도 알게 모르게 부가적으로 붙기 마련이에요. 특히나 1인 여기 땡땡처럼 뷰가 좋거나 시설이 잘 된 카페들은 훨씬 가격대가 높죠. 그런데 여기 1인 땡땡 같은 경우는 다른 카페에 비해 가격 차이도 사실 거의 없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저는 그 카페에서 연예인을 몇 번 본 적이 있어요. 뭐 실명을 말하기는 그렇고 그 예전에 그 우차싸 아시죠? 그 개그 프로그램. 되게 오래전 프로그램이죠. 거기 나오셨던 개그맨이셨는데 나중에 이제 제가 그분 SNS를 들어가 보니까 그 동네 자주 가시는 것 같더라고요. 1인 땡땡 같은 카페가 있으면 사실 반사이익 효과도 있어요. 그래요? 어떤? 네, 일단 거기는 규모가 크고 유명하잖아요. 뭐 프랜차이즈로 따지면 저희 땡땡 네. 벅스 아시죠? 뭐 그런 느낌이죠. 별, 예. 네, 별다방 같은 느낌이에요. 예. 이런 곳은 주말에 자리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리가 없어서 이용하지 못하는 고객들이 인근의 다른 카페를 가게 되겠죠. 그 근처에 보면은 개인이 운영하는 카페가 몇 개 더 있어요. 거기도 주말이나 휴일에 가면은 이제 항상 사람들이 바글바글 하더라고요. 어떤 프랜차이즈 카페는 네. 인근에 이 별다방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아예 오픈 조건으로 내걸기도 합니다. 그 조건 자체가. 그렇죠. 그래서 이 별다방에서 자리를 못 잡은 사람을 유인하겠다는 전략이죠. 어떤 프랜차이즈라고 여기서 이야기하기 그렇지만 네. 대부분 사람들이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유명한 브랜드입니다. 좀 추리해보고 싶네요. 뭐 다들 아시지 않을까. 그래서 은평 한옥마을에 있는 카페들도 이런 효과를 좀 보고 있는 셈이죠. 야, 진짜 길을 걷다 보면 별다방은 항상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갈 때마다 보여요. 뭐. 제 직장이 여의도인데 거기는 진짜 건물마다 별다방이 있습니다. 여의도는 완전한 오피스 상권이잖아요. 뭐 회사도 엄청 많고 별다방 매장 한두 개로는 그 많은 사람들 다 모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별다방 매장끼리 서로 경쟁하는 게 아니고 오피스 상권에 있는 회사원들 다 끌어모으는 셈이죠. 사실 은평구 같은 경우는 여의도에 비하면 회사가 많지는 않으니까 뭐 이런 별다방이 많기는 해도 뭐 여의도처럼 10m마다 하나씩 있는 정도는 아니잖아요. 저희 회사에서도 이제 그 특정 프랜차이즈 아니면은 카페를 안 가시는 분이 계실 정도로 그 위상이 대단한 것 같아요. 굉장하죠. 그게 뭐 세계적인 기업이기도 한데 사실 이제 뭐 여기서 특정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언급하는 게 좀 그래서 좀 그냥 이렇게 애둘러 얘기했는데 다 알아들으셨으려고 거의 믿겠습니다. 공개를 한 거 아닐까요? 예, 뭐 아무튼간에 오늘 이렇게 만나서 커피에 대해 이야기해봤는데요. 뭐 주만 씨 오늘 좀 어떠셨어요? 출연해 보니까. 뭐 처음에는 좀 떨렸는데 뭐 하다 보니까 점점 편해지는 것 같네요. 진짜요? 불편하신 것 같은데. 네, 좀 불편하네요. 뭐 사실 커피에 대해서 그렇게 깊게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커피 한 잔에도 많은 사람들의 땀과 노력이 들어가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기회가 되면 다음에도 출연해 보고 싶네요. 아이고 언제든지 뭐 출연할 수 있고요. 아마 다음번에 커피를 드실 때는 이제 좀 더 이제 한 번 더 생각을 하시면서 드실 것 같거든요. 주만 씨 같은 경우는. 무현 씨는 이제 뭐 두 번째 출연이신데 괜찮으셨어요? 저도 너무 재밌었죠. 뭐 저는 항상 커피가 관심사인데 같이 일하는 사람 아니면 어디 가서 이런 이야기를 편하게 할 수 있겠어요?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참 감사할 따름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사실 대한민국 국민들이 애용하는 음료라고 하면은
뭐 제가 통계는 없지만 그래도 1등이 커피일 것 같은데 은평구민 여러분들도 이제 커피를 마실 때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외국 영화나 외국 서적을 볼 때 번역이 참 중요하잖아요. 본 뜻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관습과 문법이 전혀 다른 언어로 옮긴다는 게 사실은 참 어렵습니다. 근데 이 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의미와 내용이 좀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어요. 커피도 비슷한 점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어느 한 과정에서 오류가 생기면 이제 커피 맛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잖아요. 모두들 맛있는 커피를 드시면서 이 커피가 어디서 왔을까 한 번쯤은 생각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저희는 다음 달에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신 두 분 모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